알파균의 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눈물의 사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등기 이사는 유지했네요. 그런데요. 홍 전 회장은 등기 이사 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동시에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홍 전 회장 이사직 사퇴는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정작 이날 공개된 홍 전 회장의 지배구조 답변서에는 본인 거취는 빠져 있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전 회장이 답변을 준 것은 모친과 아들의 이사직 사인뿐이라며 홍 전 회장이 등기 이사에서 물러나는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요 패밀리 오피스 관련된 소식으로 가볼게요. 이승진 기자네요. 지배구조 개선 나선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 등기이사 사임. 네, 이 기사는 또 사임했다고 하는데요. 누가 사임한 걸까요? 이번에 등기이사로 사임하기로 한 지송죽 등기이사는 홍원식 회장의 어머니다. 홍진서 상무는 홍 회장의 장남으로 경영전략본부장을 맡았으나 지난달 회사 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으로 보직 해임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양유업 지분구조를 보면 최대 주주는 홍원식 회장으로 51.68%를 보유하고 있고 홍 회장의 부인과 동생 등 일가 주식을 합하면 53.08%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보령제약 3세 30대 경영인 해외 투자 IPO로 경영 능력 보여주나. 김 대표는 창업주인 김승호 그룹의 외손자이자 김은서 보령홀딩스 회장의 외아들이다. 김승호 그룹 회장은 네 딸을 두고 있고 장녀인 김은성 회장에게는 보령제약을, 막내인 김은정 부회장에게는 메디앙스를 물려줬다. 김은성 회장은 지난 2018년 말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오너 3세로 경영 승계가 이루어졌다. 김 회장은 보령제약 회장직에서도 물러났다. 김 대표의 원래 이름은 유정균이었다. 김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받자 지난 2010년 성을 김씨로 바꿨다. 김 대표는 미국 미시간대 산업공학 학사를 졸업, 중앙대 의학식품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2011년 삼정 KPMG에서 근무하다 2013년 11월 보령제약 전략기획실의 이사 대우로 입사했다. 전략기획팀, 생산관리팀, 인사팀장을 거쳐 지난 2017년 1월부터 보령제약 등의 지자회사로 설립된 보령홀딩스의 사내이사 겸 경영철관 임원으로 재직했다. 보령홀딩스는 보령제약그룹 지주사로 그룹 내 계열회사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보령홀딩스의 최대 주준 지분 44.93%를 보유하고 있는 김 회장이다. 이어 보령홀딩스 지분 22.6%를 보유한 김 대표가 2대 주주라고 합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초 해외 투자 사업을 전담하는 미국 현지 법인 하얀 헬스 네트워크스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섰다. 지난해 7월 하얀 헬스 네트워크스 보령제약의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그러면서 하얀 헬스 네트워크스가 설립 운영하는 기업 주도 벤처캐피탈 CVC 펀드인 하얀 LP에 총 2천만 달러 2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에는 디지털 헬스 케어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10억 원 규모 펀드 보령 디 헬스 디스커버리를 출범했다. 엑셀러레이터 더 인벤션 랩이 펀드 운용을 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지난해 하얀 1을 통해 3T 바이오 사이언스 캐모밥, 블랙스톤 라이프 사이언스, 루브릭 테라퓨틱스 등 해외 바이오 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했다. 캐모밥은 지난달 앙키아노 테라퓨틱스와 합병을 완료하고 나스닥 거래를 시작했다. 보령제약은 올해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성장한 171억 원을 기록했다. 캐모밥이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지분법상 이익이 발생한 것은 포함됐기 때문이다. 보령제약그룹은 현재 관계사 두 곳의 기업 공개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지분 투자한 바이젠셀은 올해 3분기에 코스닥 상장을 예고했고 백신 전문 계열사 보령바이오파마는 주관사 산정에 나섰다. 보령바이오파마의 최대 주주는 보령파트너스로 회사 지분 78.6%를 보유 중이다. 보령파트너스는 김 대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 대표는 개인적으로도 지분 3.2%를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신동주, 예, 요거는 전해드렸고요.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필 기자예요.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얘기인데요. 박 전 회장은요, 2016년 아시아나 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고속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는 정상금리보다 2%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 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 일가는 80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박 전 회장 측은 자금 대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였고 부당한 이익 또한 얻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네요. KCGI 대림지분 국내 증권사에 매각했네요. 26.6%입니다. KCGI는요, 그 한진카르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경영권을 좀 공격했던 사모펀드인데요. 이번에는 그 대림 지분을 좀 대림 그룹의 가장 꼭대기 있는 대림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가요. 다른 곳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득을 많이 봤네요. 나건웅 기자입니다. 특별세무조사 위메프 창업주 허민 의장 겨냥한 걸까요? 자,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위메프 지분 86.2%를 보유한 모회사 원더홀딩스 그리고 위메프와 월드홀딩스 차금자 허민 키움 히어로즈 이사회 의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실제 위메프 모회사인 월드홀딩스 역시 위메프와 같은 날 함께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 관계자는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자세한 사안은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없어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세금 연체료도 시중금리 따라간다고 하네요. 타인에게 금전을 빌리는 경우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결정해 금전을 빌린 사람이 이익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정 이자율은 현재 연 4.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노양 기자입니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대기업 집단 등국 후 규제 본격화되나? 중견건설업체로 그동안 제대로 규제받지 않았던 내부거래 매출 등 앞으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대방건설이 종속회사 및 기타 특수관계자와 거래해 발생한 매출은 약 9,712억 원으로 전체 매출 1조 5,575억 원의 62.3%로 나타났습니다. 구대표 체제로 안정화되고 있지만 대기업 집단 반열에 오른 후 대규모 내부 거래를 공시해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재개안되는 만큼 회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지 업계에 관심이 높네요. 네. 대방건설 이제 거의 대기업으로 올라섰네요. 조성필 기자입니다. 박상구 전 금옥회장 구속. 네, 이거 아까 전해드렸죠. 박광범 기자입니다. SKIT 청약 삼성가 대출에 4월 가계대출 25.4천억 원, 25.4조 폭증했습니다. 여기에는요,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은행 등 금융권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도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어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전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장과 자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만 약 7천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월 말 공모주 청약과 특정그룹 일가의 주식담보대출 등 특이 요인으로 가계대출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며 일시적 요인으로 급증한 기타 대출은 5월 초 대부분 상환됐고 일시적 요인을 제거할 경우 평월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네요.
자, 알파균의 경제 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